안녕하세요. 강성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데요.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핫한 주제. 자, 기억이 깜빡인다. 말이 어눌해진다. 뇌 안기가 막 꽉 찬 것 같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 호소하시죠? 바로 롱 코비드 신드롬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롱 코비드 신드롬의 불편한 진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 이제 그 어르신들 나이를 드시면 좀 이렇게 행동 거지도 느려지시고 뭔가 이렇게 단어를 떠올리려고 할 때 잘 금방금방 안 떠올리시고 물어보면 조금 약간 반응이 늦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긴 한데 지금 롱 코비드 신드롬, 소위 말해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보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깜빡깜빡이고 자꾸 이제 단어가 막 그냥 말이 좀 꼬이거나 방금 저희처럼 뭔가 이렇게 말이 좀 뭐 이렇게 퍼뜩퍼뜩하게 딱 안 떠오르거나 옛날 같지 않게 조금 어눌해지거나 머리도 좀 맑지 않고 뭔가 내가 조금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젊은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보면은 이 뇌가 뭔가 정보를 처리하고 안에 있던 뭐 단어를 이제 꺼내 올리고 그다음에 논리를 만들고 하는 게 다 짧은 시간 동안에 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고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뇌파가 느려지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젊은 나이 뭐 20, 30대, 30, 40대 분들도 코로나 감염증 이후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 중에서 이제 급성기 증상이나 뭐 호흡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이전에 비해서 정신이 맑지 않다거나 기억력이라든지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만성적인 피로, 좀 에너지 레벨이 확 떨어지거나 피로감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은 이 뇌신경학적인 후유증에 관련된 증상들이 상당 부분이어서 롱 코비드 신드롬에서 이런 브레인 포그나 인지기능 장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바이러스가 뇌까지 침투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자들이 추정하는 거는 일단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그걸 퇴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면역 세포들이 면역 물질도 분비하게 되고 결국은 혈액에 쏟아져서 전신을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뇌혈류를 통해서 뇌에서 뇌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서 뇌 소위 말해 신경염증을 같이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 자체가 이제 염증성 손상에 의해서 상흔이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 껍데기에 소위 말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혈전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혈류에서 그런 미세 혈전이 형성돼서 혈액순환이 장애가 되거나 아니면은 미세한 출혈이 생겨가지고 출혈성 손상이 일어나는 등 나도 모르는 상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은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면역 반응에서 나타나는 뇌신경기 염증성 손상, 그 다음에 혈전 형성이라든지 미세 출혈로 인한 뇌혈류 장애, 혈액순환 장애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 펫을 찍어 보면은 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세포에서 글루코스라고 하는 이제 포도당을 연료로 쓰게 되는데 얘를 지금 제대로 섭취하고 제대로 대사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검사하는 게 펫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펫을 검사를 해보면은 손상된 부위에 이 신진대사율이 확 떨어져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뇌 기능을 다운시키고 경미하게는 이제 브레인 포그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조금 더 심하게는 거의 경도 인지장애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저하를 통해서 심하면은 직업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직업을 잃는 정도의 그런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도 남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롱 코비드 신드롬으로 지금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분들이 100% 다 치매로 간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치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쉽게 말하면은 언어 능력이라든지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나 사리 분별 또는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잃는 상태를 치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경미한 상태는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롱 코비드 신드롬에서 보여지는 좀 심각한 상태를 보면은 이 경도 인지 장애 수준의 인지 저하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방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아직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게 우리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예후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의 인지 기능 또는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이렇게 한번 소진을 하고 나면은 사실 방치되었을 때 노화가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치매를, 인지장애를 촉발할 수 있는 인자가 컴바인드 되게 되면은 치매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지금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통계 잡힌 것만 해도 누적 감염자가 1,8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지금 그 롱코비드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적게 잡아도 2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1,800만 명이 20%면 뭐 360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런 고가의 펫 대사 검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어떤 검사 받아야 돼요?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왜 전신 마취하고 나시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옛날 같지 않게 계속 머리가 좀 찌뿌둥하고 뭐 안개 쌓인 것 같고, 그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또는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 또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렇게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왜 흔하게 손발 저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증상들이 사실 그동안 빈번하게 있었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좀 의학적으로 크게 인정되지 않거나 별로 주목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암 치료하는데 암 자체를 제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대한 문제고 뭐 죽고 사는 문제라 생각을 하니까, 그 치료 과정에서 오는 그런 이제 후유증이나 합병증 같은 것들은 크게 그렇게 케어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가장 혈류량이, 혈액순환량이 많은 곳이에요. 그만큼 피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충분한 혈액순환이 돼야 돼요. 특히 내가 뭔가 정보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내가 막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왜 우리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데도 엄청나게 막 단계 땡기잖아요. 왜?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당분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하면은 사실 내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 뇌에 제대로 혈액순환이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뭔가 그 시간 동안은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롱코비드 신드롬처럼. 롱코비드 신드롬에서도 혈전이 생기고 미세출혈이 생기고 뭔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능도 떨어지고 데미지를 입은 것이 잘 회복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의 문제라고 그냥 간과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의 문제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서 20-30% 이상이 이런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면 이제 이거는 좀 더 진작에 다뤄져야 될 문제죠. 근데 좋은 소식이 있는 게, 그걸 제대로 검사를 받으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쉽게 뇌파를 찍어보는 겁니다. 정량적 뇌파 분석이라고 해서 QEEG라고 하는 뇌파를 이용한 측정된 뇌파 파장을 컴퓨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뇌 매핑으로 그래픽화 시켜주는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뇌세포에서의 대사 패턴이랑 뇌파의 패턴이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뇌세포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그 당 섭취율이 확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뇌파는 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뇌파가 느려져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뭐에 비해서 느려져 있냐? 원래 건강한 성인들은 1초에 뇌파가 10번씩 이렇게 진동을 해야 돼요. 이게 알파파인 거예요. 우리 알파파라고 얘기는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알파파가 보통 1초에 10번씩 진동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신경염증이 생기거나 허혈성 손상을 딱 받게 되면은
이 진동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뭐 1초에 8번, 뭐 7번 이렇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정보를 받아서 처리해야 될 때 정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파가 느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단어를 떠올려야 될 때 단어가 안 떠올라. 무슨 문장을 만들어야 될 때 문장이 잘 안 만들어져.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뇌파가 그렇게 빨라지질 않아. 빠릿빠릿해지지가 않는 것. 이제 결국은 알츠하이머든 뭐든지 간에 치매로 간 뇌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뇌 대사량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 뇌파는 굉장히 느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치매가 오신 분들 뇌파를 보면은 이 1초에 10번 진동한 이 알파파가 거의 소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잖아요. 딱 정보를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딱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실행을 하고 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의 뇌는 서로 이 소통이 거의 다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기억을 해내지도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하려면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몇 시인지 상대방은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이거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매칭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막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런 정보가 소통되는 그 통로들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게 되면은 심지어는 내가 누구인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나에 대한 표현을 말로 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롱 코비드 신드롬과 인지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다음 편에는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었던 치매 치료에 관한 불편한 진실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